얘네들한테부터. 특히 카렌족 같은 애들. 애들아, 너네 그동안 버마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얘네들 또 아니야. 이제 너네를 고위직 관료로도 뽑고 너네들 교육도 받게 하고 혜택도 주고 너네가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들이 환장해가지고 아우 좋다고 버마족이 이 쌍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미얀마는 왜 현재 개판이 났는가? 미얀마에 대한 뉴스가 조금 요즘은 좀 덜한데 재작년이랑 작년에는 진짜 많았습니다. 뭐 군부가 또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유명한 아줌마 있잖아. 유명한 아줌마. 이 아줌마 또 가뒀다 뭐 얘기 되게 많았잖아. 아웅산 수치가 누구냐면은 아웅산 딸이에요. 아웅산의 딸 아웅산 수치인 거야. 수찌라고도 하고 수치라고도 하는데 뭐 마음대로 부르면 돼. 난 아웅산 수치라고 하는데 아웅산 수치는 아웅산이라는 아저씨의 딸이에요. 이 아웅산 아저씨가 뭐가 있겠죠? 뭔가 이 양반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아줌마도 개짜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사실은. 아웅산이 누구냐면 일단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면서 군부였어. 군부. 원래 미얀마가 어디였어요? 원래 영국이 식민지였단 말이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일본이 여기를 먹으면서 버마국이라는 괴뢰국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원래는 영국이 먹고 있던 걸 일본이 또 먹어요. 요런 과정이 있어. 1차 세계대전 전부터는 영국령 인도제국 플러스 미얀마까지 영국이 해먹고 있다가 태평양전쟁 일어난 이후에는 일본이 먹었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제대로 독립이 된 나라구나. 요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과정에서 영국이 먹든 일본이 먹든 독립운동을 하던 양반이 아웅산이다. 임시정부 내각 이런 거 활동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독립 이후에 암살을 당해요. 이 양반 암살당했는데 이 사람의 딸이 아웅산 수치다. 미얀마 사람들이 아웅산이라는 독립운동가이자 군벌 이 양반을 독립영웅처럼 이제 추앙하는 게 있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그래서 딸도 좋아하는 거야. 그냥 세트로. 아웅산 수치가 젊을 때 그냥 영국으로 시집가서 그냥 한참 동안 그 영국에서 살았어. 이 양반은 1988년까지 미얀마에서 있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거의. 그러니까 영국 가서 결혼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88년 이후부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턱 하고 튀어나오거든요. 아웅산 수치가 30년 넘게 가택연금을 당했던 사람이야. 뭔 소리냐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미얀마는 계속 군부의 연속이야. 군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되고 막 이럴 때 군부였어. 중간에 군부가 아니었던 적이 있다? 그것도 뒤에 군부가 있었어요. 계속 군부야. 계속 군부. 이 군부가 미얀마에서 지들이 정치지를 헤쳐먹고 이제 정권을 잡잖아요. 그럼 지들 거슬리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근데 이 양반은 안 죽여. 이 양반은 안 죽이고 30년 넘게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웅산의 딸이잖아요. 미얀마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웅산의 딸이라서 죽이지는 못해서 가택연금만 시킨 거야. 이 사람 죽이면 진짜 소요사태 일어날까봐. 왜 옛날에 전두환이 버마 아웅산 묘소 가가지고 폭탄 테러 당하죠? 북한한테. 그게 미얀마요. 그 전두환이 폭발 테러 당한 데가 아웅산 묘소예요. 1983년에. 이때는 버마라고 했어. 버마. 미얀마를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데 옛날엔 공식적인 나라 이름이 버마였어요. 버마.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고 버마라고 불렀어요. 아웅산이라는 사람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 양반이 가서 참배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나라의 국빈도 가서 참배하는 데가 아웅산 묘소 아닙니까? 미얀마에서 어마무시한 사람이긴 하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 양반의 딸이 아웅산 수치다 이 말이요. 미얀마가요 계속 쿠데타의 연속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 2022년까지 쭉 계속 군부 쿠데타 또 소수민족의 쿠데타 또 공산당의 쿠데타 계속 쿠데타예요. 어떤 통합이 안 돼 미얀마가. 왜 이렇게 미얀마가 개판이 났고 버마는 또 뭐며 이런 거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얀마가 옛날에 버마로 불렸다 그랬죠. 지금도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이라던가 그 어르신들이 버마라고 불러요. 미얀마보다는 버마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한다거나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 마냥. 왜 버마냐? 미얀마에 있는 민족들 중에 가장 많은 민족을 차지하는 게 버마족입니다. 그래서 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얀마 지금 전체 인구가 5,400만 명이에요. 지금 인구 비율 보면은 버마족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여기야. 짜잘짜잘하게 지금 많아. 또 뭐가 소수민족이 지금 미얀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리고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소수민족이에요 하고 신고를 했을 거 아니야. 미얀마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제 신고가 되어 있고 인정되고 있는 소수민족만 135개입니다. 옛날에 미얀마 내의 언어만 242개였대. 근데 최근에는 소수민족들을 병합하고 교육하고 그 뭐 문화 같은 거 이제 조지고 이래가지고 최근에는 언어가 그나마
107개를 줄었대요. 107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 이게. 지금 미얀마 정부 통계 기준으로 2014년 통계긴 한데 불교가 제일 많죠. 87%가 넘어. 이 양반들이 또 절대 다수잖아요. 불교 신도가. 이게 또 버마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추정할 수 있어요. 정치꾼들이 불교 빨고 버마족 빨았겠다. 그리고 얘네랑 다른 소수민족들은 팽했겠다. 그리고 그 팽당한 소수민족들이 야마리 돌아서 무장단체를 만들고 또 난리를 쳤겠다. 사실상 여기서 지금 저거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어요. 정치꾼들은 표를 받아야 되고 정치공학적으로 삽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대한민국도 유전적으로 단일민족일 리가 없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 우린 단일민족이다. 그거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진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아프간도 그렇고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국가는 대부분 피곤해요. 사실은. 시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유럽 같은 서구 사회야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어릴 때부터 다문화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차별도 안 하게끔 애들을 교육하고 이런 게 좀 당연스럽게 있으니까 그나마 덜한 거지. 그거 제대로 안 되면 답도 없어요. 진짜. 미얀마가 1044년 그때쯤에 왕조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민족들끼리 갈갈이 찢어져서 부족사회, 작은 민족사회, 소수민족들끼리 활 쏘고 싸우고 요런 거였는데 제대로 된 어떤 중앙집권스러운 왕조가 생겼던 게 1044년이에요. 이때가 근데 버간 왕조라고 이름이 있는데 문제는 이때도 버마족 위주였다는 거야. 버간 왕조부터 버마족이라는 민족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버마족만 짱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얀마 지역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버마족이 많은 거예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도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지만 어떻게든 통일 신라가 고려가 그거를 통합하려고 난리를 쳤단 말이야. 그거 실패하면 쫑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못하면 지금 미얀마 꼴 나는 거야. 미얀마가 10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계속 버마족 왕조가 가장 컸는데 소수민족들도 많았었단 말이야. 그 양반들 계속 쿠데타 일으키고 난 일으키고 우리는 버마족 아니다 이 새끼들아. 어떤 버마족의 나라라는 그 나라에 통합이 안 되는 거야. 그 양반들이 계속. 그러면서 잠깐은 짜져 있다가 저 버마족 왕국에 이제 짜져서 살다가 또 갈라져서 쿠데타 일으켰다가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어거지로 다시 통합이 돼도 또 소수민족이 쿠데타 일으키고 중앙집권 새로 등장한 통일왕조 뭐 통일신라나 고려 같은 이런 왕조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인정하고 만족스러워해야 소수민족들이 갈라지겠다 이런 개드립이 안 나오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 통일신라가 들어섰는데 왕조가 개판이야. 나라꼴 개판나고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면은 대번에 궁예랑 변원 같은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돼. 구실되는 거야. 이미 통일신라가 됐어도 그 옛날의 백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견훤히 해먹으려고 그러고 그 옛날 대고구려의 후예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궁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통일신라가 되었어도 그런 것처럼 미얀마는 통일되었어도 계속해서 소수민족들이 갈라서려는 여지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국가가 안정적이지 못했고 중앙집권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자, 아무튼 미얀마에 이제 왕조가 이제 있어요. 왕조가 이름이 바뀝니다. 아까 말한 그 버간 왕조, 얘네 왕조가 이제 따웅우 왕조, 그리고 꼰바웅 왕조 이렇게 이제 가요. 흘러가. 이제 1800년대가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청나라도 가세가 기울잖아요. 미얀마도 가세가 이제 기울기 시작합니다. 당시 꼰바웅 왕조였어요. 당시에 인도차이나 반도, 여기가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보다도 큰 나라, 그게 미얀마였어. 꽤 잘 살고 좀 군사력도 크고 인구도 많고 국력도 강한 나라가 미얀마였어요. 근데 영국이 들어오죠. 그리고 미얀마가 또 시암, 태국이 옛날 이름이 시암이요. 시암이랑도 싸우고 영국도 쳐들어오고 머리 아팠어 미얀마가. 그렇게 1862년부터 영국령 인도제국의 스테이츠 주가 됩니다. 따로 무슨 뭐 괴뢰국을 세운 것도 아니야. 그냥 영국령 인도제국에 포함된 주야 그냥 미얀마는. 그 37년 이후에는 영국령 식민지로 그냥 바뀌어요. 이렇게 됩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령 인도제국에 속한 주였다가 따로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그냥 뭐 영국 입장에서 행정구역이 바뀌고 뭘 이름을 바꾸고 이제 그런 것 뿐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영 제국이 저 넓은 식민지 중에서 특히 여기 인도 먹을 때 무슨 짓 합니까? 일부러 이슬람 교도들하고 힌두 교도들 차별하고 이간질하고 갈등 조장하고 둘이 싸우게 하고 서로 조지게 하고 이질
거 아시죠? 저 인도 지역이 영국 들어오기 전에 뭐였어요? 무굴 제국이었잖아. 영국이 먹으려고 와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슬람 교도만 있는 게 아닌 거야. 힌두교도들이 있는 거지. 이슬람 국가니까 무굴 제국이 힌두교도들이 개차반이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영국이 무슬림들은 대우 안 해주고 공무원으로도 잘 안 뽑아주고 힌두교도들은 투자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게 하고 일부러 공무 집행도 하게 하고 무슬림들 조지거나 무슬림들 탄압하거나 무슬림들 관리하거나 이런 거를 하게끔 힌두교도들을 이용해 먹어요. 왜? 몇백 년간 무슬림 국가에서 핍박받고 개차반 취급당하던 인도의 힌두교도들 입장에서는 이번이 우리 힌두교도들이 등판될 수 있는 기회다. 찬스다 이 말이야. 이게 뭐 나라를 팔아먹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미 무굴 제국의 이슬람 교도들만 짱이고 이슬람 믿는 사람들만 짱인데 힌두교도들은 개차반 취급받고 있어. 근데 영국이 오더니 이제 너네한테 기회를 줄게. 이슬람에 같았지? 너네가 알아서 다 조져. 괜찮아? 너네 이제 짱이라고. 뭐 이래. 그러면은 힌두교도들 입장에서는 그냥 막 그 말에 너무 달콤한 거야. 얘네들한테 붙어. 특히 카렌족 같은 애들. 애들아, 너네 그동안 버마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얘네들 또 아니야. 이제 너네를 고위직 관료로도 뽑고 너네들 교육도 받게 하고 혜택도 주고 너네가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들이 환장해가지고 좋다고. 버마족이 이 쌍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자, 버마족이 짱이었어. 자, 영국이 들어왔어. 소수민족이 짱 먹기 시작해. 원래 짱이었던 버마족은 이제 팽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대충 이해되시죠? 오랫동안 핍박받던 사람들을 딱 이제 잘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영국이 하여튼 대가리 하는 잔대가리는 더럽게 잘 굴려.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대한민국이 양반이랑 평민 아니면은 양반이랑 노비로 막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양반들이 평민들을 너무 개차반 취급하는 거야. 근데 어떤 특정 강대국이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했어. 근데 그 나라가 평민들한테 기회 드릴게요. 양반 새끼들 다 싸그리 작작 다 쳐내고 그러면 알아서 양반 조지겠다면서 평민들이 저 A국가에 호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버마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가장 높은 어떤 귀족 계층이라든가 이런 걸 차지하던 버마족이 팽당해지기 시작합니다. 고위공무원, 군대의 고위장교, 군부 이런 거를 이제 이 소수민족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지금 미얀마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아까 기독교가 몇 % 있다 그랬잖아. 그 기독교가 요때 들어간 거야. 영국 성공에. 하루아침에 지들 뭐 되는 것 마냥 이제 그동안 소수민족을 개차반하던 버마족들은 하루아침에 개털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워왔던 그 역사관, 식민사관에 반대라는 그 역사관으로만 보면은 이제 버마족은 불쌍한 민족인 거고 이 소수민족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인간으로 봐야겠죠. 우리나라의 역사관으로만 보면. 근데 할 말이 없어 이게. 버마족들이 이 소수민족들 전체를 오랑캐 취급했어. 오랑캐. 계속해서 뭔가 합치려고 하거나 융화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쟤네들은 오랑캐 뭐 이런 취급하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갔어요. 미얀마는. 뭔가 융화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융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로 영국령 미얀마가 되면서 영국이 들어온다부터는 오히려 소수민족이 이제 버마족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카렌족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이제 많이 믿게 되거든. 영국한테 돈도 지원받고 미얀마에서 버마족들이 많이 믿던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버마족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래는 짱이었는데 게다가 우리가 믿던 불교를 탄압. 카렌족이라든가 이런 소수민족들 입장에서는 니네가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겠다 이 개새들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종교도 생겼다. 기독교라는 꺼져라. 불교도 꺼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미얀마의 불화의 씨앗이 된 겁니다. 이제 1900년대 초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이제 1920, 30년대가 됐겠죠. 그죠? 이때부터 이제 뭐가 생깁니까? 우드로 윌슨의 민족 차별주의. 요게 유행을 하죠. 본격적으로 유행한 건 당연히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긴 한데 요때부터 이제 바람이 솔솔 분 거야. 미얀마에서도 불교와 버마족이 결합한 종교 민족주의가 엄청난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버마족의 개차반 취급을 받으니 불교까지 탄압을 당했으니까 불교라는 종교와 버마족이라는 민족주의가 결합한 종교 민족주의가 이제 지지를 받는 거죠. 종교랑 민족주의 결합하잖아요. 못 막아요. 진짜 죽여도 못 막아. 그거는 절대로 못 막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민족주의도 아니고 종교랑 플러스 됐는데 한참 또 1920, 30년대만 뭡니까? 대공황의 여파가 있죠. 대공황까지 터지면서 이제 경제는 경제대로 안 좋고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대로 힘든데 식민지배는 식민지배대로 받고 내가 믿는 불교는 불교대로 탄압당하고 우리 버마족은 버마족대로 탄압당하면 얼마나 빡쳐.
당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요때 이제 아웅산 수치의 아빠를 중심으로 대학생과 여러 버마족들이 모여서 무장투쟁이 시작됩니다.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버마 공산당이 생겨. 버마 공산당 총서기가 아웅산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냐? 근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장제스도 소련한테 지원받으려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아웅산 같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이라던가 이런 공산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공산당을 초이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던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버마 공산당의 총서기가 아웅산이었습니다. 이제 미얀마에서 독립투쟁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게릴라도 하고 무장투쟁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막 쫓겨다니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 군대한테 잡힐 뻔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일단 튀어. 그냥 항구로 빨리 뛰어가. 그다음 배부터 타요. 그냥 배가 보여. 지금 뒤에서 영국 군대가 막 쫓아와. 그리고 졸라 뛰어가가지고 배! 오! 하고서 이제 배에 탄 거야. 근데 그 배가 하필이면 중국 푸젠성 샤먼으로 가던 배였던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1940년 8월이었어요. 바쁜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 아웅산이 도착을 한 거야. 국공내전 때문에 정신없죠? 일본이랑 또 싸우느라 정신없던.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야, 갑자기 아웅산이. 근데 이때 40년 8월이면은 일본이 장악했던 곳이야, 여기가. 근데 여기서 스즈키 케이지라는 대령을 만납니다. 스즈키 케이지라는 이 그 일본군 대령을 만나요. 이 양반이 누구냐면 원래 그 방콕이나 동남아 쪽에서 이제 활동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태평양 전쟁 때는. 아웅산이 이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 이미 1940년 되면 영국이랑 일본이랑도 사이가 진짜 작살나가지고 뒤져라 싸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영국과 사이가 안 좋았던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자마자 아까 그 스즈키 그 사람이 상부에 올려 이제. 일본 제국군 본부에서 아웅산 이게 뭐 하는데? 좀 미얀마에서 좀 인기 있고 좀 이거 얼굴마담 좀 된다. 얘기하니까 일본 제국군이 걔를 도와줘서 버마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자.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웅산은 몰랐어 이때까지도. 일본 제국군이 아웅산한테 우리가 너네를 도와주겠다. 너네가 독립해야지. 국가 세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아웅산이 그 말 듣자마자 막 눈이 뒤집혀. 너무 고맙다고 진짜. 일본 너무 좋은 나라구나. 그래서 아웅산이 이때 버마로 돌아가기 전에 미얀마로 돌아가기 몇 달 남았을 때 일본 도쿄 가가지고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의 그 제국주의 파시즘 막 그런 것도 배워요. 천황이라는 짱 한 명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 제국주의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딱 배우더니 나를 중심으로 한 일본을 모델로 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미얀마 사람들이 아웅산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존경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얀마 사람들 군부 쿠데타 일어나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달라면서 민주주의. 근데 아웅산이라는 분을 좋아하시잖아요. 미얀마 사람들이. 조금 모순이 있어요. 이 양반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국가를 꿈꾸던 사람도 아니었고 굉장히 왕정 비슷한 어떤 천황 중심의 일본 같은 그런 모델의 국가를 만들려고 희망하던 사람이라서 조금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렇게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아웅산이 드디어 영국을 몰아냅니다. 자, 여기서 미얀마라고 하면 안 돼요. 버마라고 해야 돼. 버마. 어차피 일본의 도움을 받은 아웅산도 버마족이고 버마 민족주의가 있던 거고 그 미얀마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을 막 엄청나게 케어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던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버마 독립군이라고 해야 돼. 버마. 자, 그래서 이제 버마족과 아웅산이 일본 군대와 함께 미얀마로 들어옵니다. 버마족이랑 일본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대충 이런 구도인 거죠. 지금 영국 군대랑 소수민족들이 이제 군대를 몰고 싸웁니다. 참 희한한 상황이죠. 자, 여기서 근데 나가게 됩니다. 개박살나요. 그렇게 일본과 아웅산 버마족이 이겨. 이제 아웅산과 버마족은 당연히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일본식 모델의 제왕적인 어떤 국가 중심주의적인 국가주의적인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버마족이 세상이다 했는데 아니죠.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버마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 이후부터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개박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버마족과 소수민족이고 지랄이고 다 징집하고 끌고 가고 강제노역시키고 별짓 다 떨기 시작해요. 뭐 이제 한반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짓 했겠죠. 그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웅산이 이 꼬라지를 보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이 새끼들 봐라. 통수를 이렇게 쳐? 아웅산이 방금 전만 해도 일본군하고 힘을 합해서 영국을 몰아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들과 힘을 모아서 일본과 싸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해요. 뭐 아웅산이라는 인물도 기반이 없고 뭐 군수물자라던가 군대라던가 아니면 국방력에 포함되는 어떤 무기 체계라던가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웅산도 결국에는 어딘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죠.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유행했던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나게 전 세계로 퍼지고 현실화되기 시작하죠. 수많은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독립하게 되고 쪼개져가지고 독립하게 되고 서구의 강들은 힘 오지게 빠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야. 미국이랑 소련 빼고 영국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미얀마, 버마를 독립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건을 걸어요.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을 보장해주고 연방제 국가를 설립하면 독립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소수민족들이 버마 연방에서 탈퇴하고 그냥 그러고 싶어 한다면 독립시켜줘라. 이 조건을 걸어요. 수백 년 내내 버마족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드디어 이제 영국 형아가 들어와가지고 버마족 괴롭히면서 헤쳐먹던 사람들인데 또 나갔단 말이야. 버마 연방이래. 여기 속하고 싶겠어요 이 양반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뒤져라 싸우고 버마족 신나게 괴롭히고 그전엔 버마족이 괴롭히다가 이제 영국 들어오고 나선 저 양반들이 버마족 신나게 괴롭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버마 연방이야. 버마 연방은 다 갈라주고 싶겠지. 말도 안 되지 그게. 개코나 무슨 버마 연방이야. 그죠? 이런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독립을 어떻게 할 거고 국가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와중에 아웅산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웅산이 암살을 당하든 말든 소수민족들이 뭐 독립을 한다고 하든 말든 일단은 나라가 탄생해. 버마 연방 1948년부터 62년까지 일단은 탄생합니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개판이었습니다. 정당이 너무 다당제야. 일단은 아웅산이 죽기 전에 가장 컸던 버마 민족주의 세력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 AFPFL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여기가 집권 여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야당이에요. 야당이 점진적 공산정권을 수립해야 된다. 첫 번째 야당이야. 두 번째 즉각적으로 공산정권 수립하자. 각각 다른 당이에요. 그리고 인민의용군 출신 카렌 민족방위군 다야당이야. 이게 다야당. 버마 연방이 생겼지만 국회가 열렸지만 당이 너무 많은 거야. 당이 진짜 국회 들어갔더만 문 열고 들어갔더만 수많은 소수민족들은 당연히 우리 독립시켜줘라 이 새끼, 우리 분리 독립할 거다 이 새끼들아 국회에서 난리치고, 얘네는 점진적으로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고 난리치고, 얘네는 즉각적으로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고 난리치고, 결국에는 1946년 즉각적 공산정권 수립하자던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1948년에는 점진적으로 공산정권 수립하자던 공산당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49년에는 카렌족이 분리독립하겠다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는 아까 얘기한 저 메인 정당 있죠. 집권여당. 쟤네들도 갈라져서 지들끼리도 갈라져요. 그리고 요 사이에는 또 미얀마의 군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뭐 마약을 팔든 뒷돈으로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게끔 애들을 이제 꽂아가지고 데려온 다음에 훈련시키면서 자기 사람으로 포섭한 걔네들을 몇천 명 몇만 명 이제 데리고 있던 군부들이 있단 말이야. 그 군부들이 이제 또 여러 명이 있었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단장님들이 무역회사를 하시는 거예요. 무역회사를 하신다거나 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신다거나 뭐 백종원 씨처럼 뭐 요식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걸 해서 돈을 빨아. 그 다음 군인들을 쫙 뽑아. 돈 주면서 이제 먹여 살려주면서 그런 애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군부들이 이제 세고 셌던 거야 미얀마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먹고 살만하지 않으니까 저 사단장 밑에 들어가서 이제 총칼 들고 있으면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걸로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미얀마 국회에서 이제 정당이 존나 많이 싸우고 막 쿠데타 일어나고 이질을 할 때 군부들은 스탠스가 이거야. 관망하면서 도움 필요하세요? 대신 뭐 자리 좀 몇 개 주실 건가요? 그럼 도와드려야죠. 말만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요런 스탠스예요. 해결사야 해결사. 팝콘 먹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제 어떤 정치꾼들이 와가지고 사단장 형 좀 도와줘봐. 이번에 심각해. 뭐 줄 건데? 이번에 이겨서 이제 정권 잡으면 이거 자리 줄게. 뭐 사업 요거 한 다음에 이것도 혜택 줄게. 그러면 근데 어떤 정치꾼은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거 준다던데. 그럼 이것도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 깡패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해방 직후에 그런 거야. 군부가 미얀마에서 당시에 내윈이라는 사람이 있어. 내윈. 이 양반이 군벌이었어요. 군부. 당시에 국군사령관이어서 국군사령관. 그리고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이자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군벌이었는데 당시에 집권 여당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 너 이번에 우리 도와주면은 권력이라던가 혜택 여러 가지 야무지게 줄 테니까 일단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윈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1958년 10월 버마 연방이 과도정부로 돌아섭니다. 내윈 아저씨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가 들어서니까 버마가 그냥 기가 막히게 안정되는 거야 막. 시위해? 야 쏴 죽여. 시위할 거야 이
끼야 집에 들어가. 너무 조용해지는 거야 사회가. 나라 꼴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 시끄럽고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조용해졌지만 조용해진 게 아닌 거죠. 겉으로 껍데기만 그런 거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지. 이 양반이 총칼 들이미니까 말을 못하는 거 사람들이. 안정이 겉으론 됐으나 안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총칼 들이미니까 주댕이 샷다 잠깐 내린 거야. 내윈이라는 아저씨가 당시에는 뭐 아니잖아요. 그냥 집권여당을 도와줬을 뿐이지 이 양반이 뭐 해먹던 사람은 아니지나 이 양반이 1962년 4월 지멋대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 내윈 아저씨가. 그러더니 이제 지 맘에 안 들고 자기한테 토달고 개기거나 반대하잖아 다 잡아주게요. 이 양반 때부터 이제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실제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 소수민족들을 다 조졌거든요. 다 잡아족쳤거든 진짜. 여기에 지지를 받는 거예요. 쿠데타로 정권을 쳐잡더니 소수민족들을 조져서 버마족들의 지지를 받아요 실제로. 그렇게 버마의 최초의 이제 군부 정권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들어서는 겁니다. 자기 군대의 군부가 꽤 컸어요. 이 군부를 이용하려고 사업도 했어 막. 뭐 무역회사도 운영하고 은행도 만들고 소매점들 막 그 슈퍼마켓 프랜차이즈도 하고 해운회사도 막 직접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저 양반. 이 양반이 군부를 했잖아. 이 양반 밑에 군대만 10만 명이 넘게 있었대요. 왕이야 왕 그냥 거의.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이 내윈 아저씨는 62년부터 88년까지 무려 27년을 해먹기 시작하죠. 앞서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 내윈 아저씨의 그 정책은 간결했습니다. 국가 이념이 뭐였냐면 요거예요. 영국이 미얀마 쪽을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불교 조져, 버마족 조져, 그거의 정반대로 그냥 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왜? 버마족의 지지를 받으려고. 지극히 버마족의 지지만 받으면 어차피 절대 다수니까. 어차피 50% 넘는 게 버마족이니까. 소수민족들은 다시 영국이 들어오기 전 버마족이 왕해 먹고 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솔직히 소수민족들 입장에서는 영국이 들어와서 식민지에 먹을 때가 가장 살기 좋았어요. 근데 이제 또 버마족만 등판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개털되기 시작하는 거지. 나라 꼴 어땠을까요?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개털이지. 이거 되겠어 이거? 미얀마는 그 어느 때보다 빈곤해지고 부패해지고 국제적으로도 지지를 못 받습니다. 버마족 위주로만 지지율 빨아먹었다 그랬잖아. 그 내윈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갑자기 미얀마에 외국인 혐오가 유행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거든요. 특정 민족만 강조하고 개쩐다고 하면은 우리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의 문화라던가 저 새끼들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거는 그냥 병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원래. 버마족 민족주의를 하니까 중국인이고 인도인이고 백인이고 흑인이고 다 필요. 니네 나라로 꺼지라고 니네 나라. 버마족이 최고고 버마족의 문화가 짱인데 왜 니들이 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지고 설치고 댕기냐고. 경제가 안 좋고 빈곤한데 민족주의를 빨아제끼면 저지돼요. 내가 그래가지고 민족주의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버마족 민족주의를 해야 되니까 외국인한테 지랄을 했다 그랬는데 당연히 소수민족들한테도 지랄을 했겠죠. 소수민족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버마족이 아니면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억압받으면 이 양반들이 이제 뭐 할까? 여러분들이 소수민족이면 어떨 것 같아요? 무장투쟁 하겠죠. 소수민족들이 이제 무장투쟁과 쿠데타와 분리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여기가 거의 북한이었어 북한. 이게 버마 우체국, 버마 인민우체국이야 이름이. 그리고 이게 버마 식당인데 여기도 이제 인민식당이야. 경찰도 인민의 경찰, 미용실은 인민의 자랑 미용실, 술공장은 인민양조공장, 빵집은 인민제과점. 이름을 다 인민으로 박아요 저 사람이. 어디가나 인민 다 붙어서. LG생활건강 아시죠? 그 치약이나 샴푸 만드는데 거기에 인민세면용품 공업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 이제. 민족주의 이런 걸 하고 또 사회주의 정책을 하면서 서방 쪽의 민주주의 같은 게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 같은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옳다고 본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를 해야 국민들한테 뿌리고 배급을 해야 그거에 의존하고 국민들이 이 아저씨한테 충성할 거 아닙니까? 지 헤쳐먹기 딱 좋아지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짓을 한 거야. 무역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교육은 또 지 위주로만 하고 있지. 지멋대로 막. 그러면 글로벌 경제시장 체제에서 무역을 소극적으로 한다고 사회주의가 됩니까 그게? 사업을 하거나 외국과의 교류를 해야 무역할 사람들도 늘어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외국의 어떤 삶이라든가 외국의 어떤 지식들을 배워야 사람들이 무역도 하고 사업도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다 못 배우게 하면서 또 사회주의만 배급만 하고 서양 것들은 못 들어오게 막고 이러니까 애초에 인력이 없는 거야. 인력이 미얀마에. 그래서 미얀마의 GDP가
개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이 양반이 나라 헤쳐먹었던 기간이 지금 62년도부터 88년이에요. 이 사이에 5번이나 어마무시하게 큰 시위가 일어납니다. 74년부터 77년까지. 저때 4년 연속으로 시위가 크게 일어나요. 근데 모두 다 성공적으로 다 진압합니다. 이거 명함만 좋은 거야? 이 양반 명함. 독립운동 가면 뭐해 저지라는데. 독립운동가 중에서 나중에 나라가 생기면 헤쳐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임시정부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어디든 있는 거야 이게. 그 성역화가 무조건 되어 있다고 까야 될 거를 안 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어찌되었든 군부였잖아요. 지 밑에 이제 군사만 10만 명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총칼로 다 진압해요 저 시위를. 이 양반이 진짜 노답인 게 뭐냐면 갑자기 화폐 개혁을 합니다. 잘 들어야 돼 지금. 잘 들어야 돼 다들. 정신 차려 정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들은 게 맞나? 본인의 귀를 의심할 수 있어요. 자,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얀마가 쌀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이 아저씨가 이제 사회주의 해가지고 뭐 인민의 미용실, 인민의 제과점 뭐 이딴 거 만들어서 이제 인민들한테 뿌리고 이질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계속 헤쳐먹을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 쌀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로 그 사회주의를 하려고 했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정한 거야 이제. 쌀은 정부에만 팔아라. 개개인들끼리 교환하지 말고 정부에만 팔아라. 그럼 돈을 주겠다. 그리고 헐값에 국민들한테 저 쌀을 사고 비싸게 좀 수출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생색내려고. 문제는 국민들이 여기다 뭐하러 팔아. 암시장 같은데 개인과 개인이 팔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정부에다가 안 파는 거야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뭔 짓을 하냐면 멀쩡하게 잘 쓰던 지폐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새로 만든 지폐만 쓸 수 있다. 쌀을 정부에 팔면 그 돈을 줄 거니까 쌀을 정부에 빨리 팔아라 이 말이야. 쌀을 정부에 안 팔면 새로운 화폐를 못 받으니까 쌀을 정부에만 팔게 하려고 이 짓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폐지를 한 거야. 이 양반이 1985년에 75살이었어요. 75살 처먹었다는 생일 기념한다고 지폐를 새로 발행해. 쌀을 계속해서 정부에만 쏠리게 하고 이제 그러려고 했던 건지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더니 87년엔 또 폐지해 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87년이 대박이에요. 이 폐지하는 걸 사전 공고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풀려있던 화폐들의 60에서 80%가 다 무효가 돼요. 뭔 말이요? 국민들이 들고 있던 100만 원 중에 60에서 80만 원이 그냥 똥 닦는 휴지됐다는 거야. 수백만 명의 미얀마 사람들의 저축할 돈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이거 실화예요 진짜. 이들이 1987년부터는 쌀 가격 폭등하고 생필품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랑 이제 교류도 안 하고 서방 세계 뭐 교육이나 이런 거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사회주의로 계속 정부가 보급만 하는 거에만 사람들이 의존하게 만들려고 경제는 경제대로 박살나고 생필품 부족하고 쌀 가격 폭등하고 1987년 12월 UN 경제사회 이사회가 미얀마를 최빈 개도국으로 선정합니다. 나라꼴이 너무 개판이잖아요 이제. 8888 항쟁이 일어납니다. 자, 8888 항쟁이에요. 1988년 8월 8일에 일어나서 8888이야. 이때 아웅산 수치가 등판하는 겁니다. 아웅산의 딸이죠.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영국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영국에 살던 그냥 주부야 주부. 근데 마침 자기 고향이 미얀마니까 볼 일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 8888 항쟁이 일어나서 거기 참여를 한 거야. 내가 아웅산의 딸이라면서. 대체가 없잖아 대안이. 당시에 미얀마에 대안이 뭐가 있어. 군부 아니면 썩은 정치꾼 말고 누가 있어. 근데 갑자기 아웅산의 딸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얀마 사람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다. 아웅산의 딸인 아웅산 수치가 메인이 돼야 된다.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영국인 남편의 와이프였던 사람이 엄청나게 막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야 이제. 어찌되었든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 대안이 된 거예요. 엄청난 지지를 받기 시작하죠. 근데 이 8888 항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최소 죽었을 거로 추정되는 게 8888 항쟁이에요. 하여튼 이때 이 내윈 이 사람 그 미얀마 버마 막 전 세계에서 욕먹고 유엔에서 제재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이때. 어쩔 수 없이 내윈의 군부가 이제 알겠다. 정 그러면 다당제를 논의하자. 요 얘기를 이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근데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요. 소마웅 이 양반이 내윈을 강제로 쳐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겠다면서 선거도 이제 민주주의식으로 이제 하게끔 하겠다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긴 했으나 국민들의 신임을 또 얻으려고 저는 너무 내윈 저 양반이 이 양반이 너무 쓰레기라서 국가를 좀 멀쩡하게 만들어 보려고
국가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선거도 여러분들 마음껏 자유롭게 국회의원 선거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다 보장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컨셉이었어요, 이 양반이. 근데 직후 선거에서 져요. 지 정당이. 아웅산 수치 같은 그 민주화 세력들 있잖아. 그 정당이 이기니까 지가 지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 시킵니다. 아웅산 수치는 그냥 영국에서 주부였어. 영국인 남편이랑 영국 살다가 미얀마의 친척이고 가족이고 사니까 이제 볼 일 있어서 왔다가 888 항쟁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갚은 가택연금이 시작된 거야 지금. 이때가 1989년입니다. 이 양반 총선에서 졌댔죠 그때. 그거 무효 처리합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도 가택연금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름이 미얀마로 바뀌어요. 버마에서 미얀마로 이때 바뀐 거야 이름이. 버마족만의 나라가 아니다. 나 소마웅은 이제 버마족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미얀마, 이런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 화폐개혁 개 거지같이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살기 힘들었냐? 저 인간하고 난 다르다. 1990년에 또 총선을 내요. 지가 무효 처리하더니 1년 만에 또 해. 지들이 지면 무효하고 포퓰리즘을 확 뿌려. 그 다음에 또 총선을 한번 실시해봐. 그 다음 이제 지들이 이기면은 민주주의를 내가 이룩했다면 이지랄하려고 이제. 저 1990년 총선 때 미얀마에서 정당 신고만 235개였대요. 이게 뭘로 의미하는 거예요? 미얀마가 얼마나 이해관계가 다르고 민족들끼리도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얼마나 지금 자기 주장 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국민민주연맹이라고 해서 아웅산 수치가 이끌던 그 정당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웅산은 갑자기 이제 지가 정당을 만든 거야 이제. 이 아웅산 수치 정당이 447석 중에 392석으로 개쌉 압승을 해요. 이때 소마웅이 얘기를 해. 아웅산 수치한테. 너 원래 영국 살았었잖아. 갑자기 와가지고 피곤하게 그래. 그냥 너 다시 영국에 너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렇다며. 가. 그러면 자유롭게 살게 해줄 테니까 가택연금도 안 할 테니까 그냥 가 빨리. 뭐해. 짜증나게 하지 마. 가 빨리. 근데 아웅산 수치가 거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웅산 수치가 9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아웅산 수치가 가택연금 당에서 미얀마에서 남편이랑 아들내미들이 대신 가서 받아 저 상을. 자 어찌되었든 방금 전에 개합승했다는 그거 있죠? 또 무효 처리예요. 그걸 무효해. 447석 중에 392석으로 압승을 한 그 결과를 무효 처리합니다.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거의 북한이야. 미얀마 최고 지도자이시며 미얀마의 총리이시며 미얀마 국가평화발전평의회의 의장이신 소마웅이야. 그 세 가지를 다 이제 딴쉐 이 양반한테 넘긴 거죠. 이 양반이 1992년에서 2011년까지 해먹습니다. 이 양반 지금도 살아있어요. 미얀마는 2011년까지도 군부가 해먹고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미얀마가 해방 이후에 독립 이후의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게 2011년까지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군부가 해먹은 겁니까? 이 양반은 그래도 미얀마를 정상국가로 만들려고 별짓거리 다 했어요. 물론 지가 헤쳐먹는 것만 보장된다면. 아세안 아시죠? 아세안. 이거 그 동남아 국가들 정치경제 공동체 있잖아요. 여기에도 97년도에 이 양반이 가입 확정도 받고 다른 소수민족 반군들하고 평화협상도 이 사람 때부터 시작하고 물론 뒤로는 이제 또 조지기도 했지만 이런 걸 그래도 막 했어. 이 양반이 나름.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해요. 근데 미얀마에 2007년에 또 큰 시위가 있었어요. 2007년에. 샤프란 혁명. 당시에 이제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랬었어. 딴쉐 이 아저씨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1950년부터 지금 2000년대 올 때까지 미얀마에 돈이 있는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모로 이제 군부에 대한 저항, 동시에 이제 군부가 또 정치도 못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게 결합해서 이제 저런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 선을 넘어 군부가. 불교 스님들 승려들이 시위에 참여를 하는데 스님들을 조지는 거야 이제. 종교관 들면 그거 머리 아파지죠. 아웅산 수치든 딴쉐든 간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지지 기반이 버마족이라는 거예요. 버마족만에. 그리고 버마족만 많이 믿는 불교 그리고 승려 이런 지지 기반이란 말이야. 미얀마의 정치판은 지지 기반이 좀 버마족이랑 불교 그리고 좀 이런 소수민족 이렇게 좀 구분되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아직도 군부에 저항하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게 이때가 2007, 8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웅산 수치가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1995년에 국제사회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가택연금에서 잠시 풀리거든요. 근데 이때 영국에 살던 남편이 암에 걸려 있었어요.
몇 년 뒤에 죽어요. 남편이 99년에 죽어. 근데 안 가요. 나가면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잖아. 어거지로 끌고 와서 보낼 수는 없단 말이야. 영국이 안 받아주니까 그 비행기를. 그러니까 보낼 수는 없는데 지 스스로 간 걸 못 들어오게 막을 수는 있잖아요. 미얀마 군부가 안 가요.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자기 남편 죽는 거 관짝도 못 봐. 장례식도 못 갔어 이 양반이. 근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사이클론 나르기스라는 태풍이 있었어요. 이때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얀마에서 14만 명이 죽었어요. 저것 때문에. 근데 이때 유엔이랑 국제사회에서 꽁으로 막 도와주겠다. 구호물품 전달해주겠다. 근데 그걸 군부가 막아요. 딴쉐가 막아 그걸. 정신 나간 거지. 구호물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미얀마의 군부는 능력이 없고 저 선진국들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런 게 들어오고 이게 선진국들의 물건들이 좋구나. 이게 구호물품도 개쩔구나. 이게 막 이런 걸 접하면 군부가 헤쳐먹기 힘들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이 피해 지역에 비행기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헬기로 들어가서 떨구겠다 라고까지 얘기하는데도 그걸 막아요. 그러자마자 2008년에 이 태풍이 있었을 때 욕바지에서 욕배. 전 세계 욕바지. 욕이란 욕 다 들어쳐먹습니다. 진짜로. 이때 신헌법이 통과됩니다. 가쁜 개헌을 해. 저 개같은 헌법을 왜 갑자기 지금 말도 안 되게 태풍 불어가지고 14만 명 죽어가는데 왜 통과를 시켰느냐. 군부가 눈치가 있으면 빨리 민주정부를 세우긴 해야겠다. 저 사이클론 터지기 1년 전에 2007년에 모의됐어요. 2007년 샤프란 혁명, 2008년 태풍 때문에 14만 명 죽고 이미 민심이 개박살 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딴쉐도 더 이상 민심이 안 되겠는 거야. 빨리 민주정부를 세워야겠다. 그냥 권력을 넘겨야겠다. 단 우리가 뒤에서 비선실세로 헤쳐먹을 수 있는 거는 만들어 놔야 된다. 빨리 국민들한테 개구라를 치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습니다라고 뻥카를 치고 개헌을 하자. 그렇게 통과된 게 이제 개헌 이 신헌법이에요. 이거를 군부가 1989년부터 한다 그랬어. 89년부터 하겠다고 주댕이로만 말을 해왔던 개헌이야 이게. 드디어 2008년에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89년도부터 이거를 왜 계속 못했냐면은 아웅산 수치가 등장해서 못한 거예요. 일단은 포퓰리즘으로 민심을 얻고 그 다음 선거를 하면 우리가 이기겠지 뿌뿌뿌 하는데 아웅산 수치 튀어나온다부터 안 되는 거야 그게. 선거만 하면 아웅산 수치 정당이 이기고 그걸 무효 처리했어.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또 이제 뿌려 포퓰리즘으로 저희 민심 좀 얻을게요 뿌려서 그 다음 또 선거를 해. 또 아웅산 수치가 이기고 이러니까 미룬 겁니다. 계속해서 2008년에 이제 개헌을 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못하겠는 거야. 근데 전 국민 92%가 투표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신헌법의 내용이 뭐냐면 국회 전체 의석의 25%는 우리 정당이 사전 차지한다. 그리고 미얀마의 국가안전보장이사회가 설립된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 지금 왜 25%는 지가 처먹고 시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미얀마가 개헌을 하려면요 국회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근데 얘네가 25% 먹고 시작해봐. 그럼 75% 이상이 돼? 안 되잖아요. 개헌을 막을 수 있는 건 딱 만든 거야 일단은. 그럼 달리 말하면 뭐예요? 개헌을 못하게 막은 거야 이제. 왜 개헌을 못하게 막았을까? 요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이사회를 못 없애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체가 뭐냐면 비상사태 시 유사시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장이자 군총사령관이 주권을 행사하고 입법 행정사법권을 행사하고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야 그게. 투표는 하지만 계속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내용의 개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직계가족 중 외국인이 있는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 누구요? 이 양반이지 누구요? 너무 뻔한 내용인 거야 이게. 그냥 저격한 거야 대놓고. 이제 그렇게 신헌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2011년부터는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꿔요. 2011년까지는 미얀마 연방이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2011년부터는 개헌하고 민주주의도 한다 이거요. 공화국을 뒤에다 붙여 리퍼블릭을 이제.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을 정말로 레알로 풀어줍니다. 드디어 2010년에. 근데요 2010년에 왜 아웅산 수치 여사를 풀어줬냐면 아웅산 수치 정당이 총선에 안 나갔거든요. 요 정당. 저러한 거지 같은 헌법을 만든 이 총선에 우리 국민민주연맹은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일단 몇 년 벌었잖아. 몇 년 벌었으니까 이제 풀어줄게 하고서 풀어준 거야.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당이 저 총선에 나가면 저 총선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야. 아웅산 수치는. 총선에서 이겨봤자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차피 개헌 발의선을 25%를 다 막아놨잖아. 75% 이상인데 25%를 군부가 이미 먹고 들어가니까 개헌을 못해. 아웅산 수치 정당이 75%를
정보를 다 먹어도 그래도 개헌을 못해요. 그럴 바엔 총선 안 나가고 그냥 시민운동을 계속하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한 거지 아웅산 수치도. 자, 수많은 국가들이 당시에 헌법이 또 정신같이 바뀐 미얀마 정부를 그냥 드립다 오지게 욕을 합니다. 그 헌법 개정하고 이제 개판 나고 이제 이상한 헌법으로 출발했던 미얀마의 역사가 2010년이요. 고작 2010에서 11년에 저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 총선 안 나갔댔잖아 아웅산 수치 정당이.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겼겠지 군부가. 그 다음에 이제 해먹기 시작한 사람들이 떼인세인이야. 딴쉐 이 아저씨는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나가리 되고 떼인세인이란 이 아저씨가 또 시작을 해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미얀마에서는 평가가 나름 괜찮아요. 나름. 당시 타이밍이 좋았어. 이 사람이 지금 2011년부터 해먹기 시작하는데 201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중국의 1대1로 중국몽 그리고 습근평동지 시진핑이 등판하기 시작하죠. 아직 후진타오가 주석을 하고 있을 때긴 하지만 급변하고 있던 중국의 이제 경제 상황, 쭉쭉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제 시작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뭐죠? 중국 근처에 있는 국가들을 봉쇄하는 겁니다. 중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하고 저 나라들을 다 친미로 만드는 거예요. 그중에 미얀마가 있네? 그래서 미얀마와 미국이 관계 개선을 할 그때였어요. 그 시점에 대통령이 떼인세인이었던 거죠.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미얀마를 갑니다. 아웅산 수치 집이요 이게. 힐러리도 보이네요. 그래서 아웅산 수치를 만나요 오바마가. 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미얀마를 끼워 넣으려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얀마를 친미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은 잘 알고 있었어. 어차피 떼인세인 쟤도 군부고 얘 좀 돈 좀 매겨주고 친미로 만든 다음에 아웅산 수치도 풀어주게 만들고 좀 요런 상황을 만들어야겠다고 한 거죠 오바마가. 그래서 실제로 떼인세인 때 오바마가 미얀마에 방문한 이후에 미얀마가 보궐선거도 만들어주고 아웅산 수치도 가택연금 해제하고 언론 검열도 덜하고 노조도 만드는 거 허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만들고 다 해. 오바마 왔다 가니까 뭐 국가가 그냥 180도 바뀌어요. 미얀마가 경제가 원체 개판이라서 당시에 미국이랑 친하게 안 지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당도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제 나라가 좀 이제 좀 돌아가기 시작해요. 2015년 11월 여기서 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드디어 미얀마 최초야. 거의 사실상 최초.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대신 이 사람이 갑자기 국가 고문이 됩니다. 이게 2016년이야. 미얀마 역사상 첫 군부가 아닌 정권이 들어선 거죠. 자,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웅산 수치 여사가 무슨 소수민족들의 인권까지 대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버마족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야. 아, 민주화 좋아. 민주화 좋지. 근데 소수민족이랑 그저 그래요. 문제는 이 일이 터집니다. 2017년 16년 두 번에 걸쳐서 로힝야족 마을에 폭격을 가해요. 미얀마 군대가. 아웅산 수치 여사도 이제 대통령도 지정당에서 생겼고 국가 고문이 됐잖아. 이제 높은 자리에 됐어 지가. 하고 싶던 거 이제 그럼 소수민족이랑도 쇼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부는 그동안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할 마음조차 없었어. 이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잖아 아웅산 수치는. 그럼 모양새가 좋아야 되니까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수민족이랑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당이 얘기를 합니다. 무장 해제하고 연방에 들어오라고 얘기해요. 그 수십 년간 탄압당하고 개고생했던 소수민족들이 무장 해제하고 연방에 들어오라고 하면 그냥 들어갑니까 저거? 당연히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자치 자유를 보장한 연방제로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무장 해제하겠다. 자, 근데 여기서 로힝야족 문제가 터진 거예요. 로힝야족이라는 민족 문제가 미얀마에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로힝야족이 지금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영국이 옛날에 미얀마에서 해쳐먹을 때 소수민족들 빨아주고 대우해줬다 그랬잖아요. 로힝야족이 꽤 있었어요. 그 대우받던 애들이. 버마족들은 개차반 취급당할 때 로힝야족은 영국의 대우를 받고 고위관료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로힝야족들이 대부분 무슬림이에요. 미얀마의 버마족은 대부분 불교를 믿는데 게다가 무슬림이야. 미얀마의 버마족들은 영국령일 때 개고생했는데 로힝야족은 무슬림인데 또 대우를 받았대. 게다가 소수민족이야. 미얀마에서 버마족들은 로힝야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었어요. 이미 48년부터. 진짜 큰 문제는 나 이거 안 믿었거든요. 1982년에 군부 정권이 시민권법을 개정해요. 이때 로힝야족은 시민권이 안 나오고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원래 그 지역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불법 체류자가 된 거야. 갑자기 시민권이 없어. 왜? 군부는 버마족의 지지를 받아야 했으니까.
지금 미얀마 내의 로힝야족은요 민증이 없어요. 투표권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양반들. 그래서 로힝야족이 분리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들과 버마족들이 합쳐질 수도 없고 지금 우리를 불법 체류자 취급하는데 무슨 쟤네들하고 우리가 섞여서 무슨 미얀마 연방에 들어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너무나 갈등과 감정이 쌓여 있는 거야 이미 옛날부터. 그러다가 2016년 10월에 로힝야족의 민족주의 무장단체가 미얀마 군대 몇 명을 죽여요. 경비대들을. 이때 이 사람들이 했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지도 몰랐어. 도대체 누가 한 거지 하면서 수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밝혀요. 우리가 했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걸 명분으로 미얀마 군대가 로힝야족 사는 거주지에다가 폭격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음모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걸 굳이 자기들이 했다고 얘기해서 좋을 게 전혀 없을 텐데 왜 했다고 했을까? 이제 요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이거 이제 음모론이 그냥 있다. 음모론이. 아무튼 현재 상태로는 미얀마족 무장단체가 셀프로 자기들이 했다고 밝히긴 밝혔다. 요거까지는 지금 팩트로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이 대부분 라카인주에 살아요. 로힝야족들이 원래 미얀마에 몇백만 명 산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50만 명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00만 명 넘는 로힝야족들이 지금 방글라데시로도 가고 사우디로도 가고 말레이시아로도 가고 막 그랬어 지금 탈출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살던 그 로힝야족들이 지금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어 지금. 그래서 지금 50만밖에 안 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일어난 사태들을 로힝야족들이 과거에 영국령 미얀마일 때 미얀마가 영국령일 때 로힝야족들이 이제 버마족들을 괴롭히고 영국령일 때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해먹고 이제 그랬단 말이지. 그랬으니 당해도 싸다. 근데 영국령이 되기 전에는 또 정반대였어요. 버마족이 로힝야족들을 개차반 취급하고 로힝야족뿐만이요 지금 뭐 다른 소수민족들이 영국령이 되기 전에는 또 개차반 취급당했단 말이야 이 양반들이. 그러다가 영국령 되고 나서는 이 소수민족들이 이제 등판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복잡한 게 있어 이게. 로힝야족들이 살던 마을인데 지금 폭격을 당해가지고 다 불탄 거야 지금. 이때 많이 죽어 사람.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아웅산 수치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국제정치학자들이 지금 아웅산 수치가 저 로힝야족 학살 때 전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입을 샷다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남편이 영국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얀마 안 떠나고 가택연금을 받고 가만히 있었다고 했죠. 아웅산 수치가. 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어. 아웅산 수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든 간에 결국에는 아웅산 수치도 불교를 많이 믿고 결국에는 버마족의 지지층이다. 지지기만 자체가 결국에는 불교를 믿는 버마족이에요. 아웅산 수치도. 근데 이 버마족들이 싫어하는 로힝야족을 미얀마 군부가 조진다고 해서 여기서 입을 열면 선거 박살나는 겁니다. 미얀마 국민 대다수가 지금 버마족이고 절대다수가 버마족이고 아웅산 수치의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버마족인데 그 버마족이 저 로힝야족들을 뒤져라 싫어한단 말이야. 진짜 엄청 싫어해. 그럼 다음 선거 개작살나는 겁니다. 근데 대신 국제사회한테는 욕은 안 먹겠죠. 근데 반대로 입을 닫고 있으면 아웅산 수치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대신 이제 국제사회에선 욕 뒤져라 받겠지. 그중에 이제 후자를 선택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가 노벨 평화상 받은 거를 반납하게 해야 된다. 근데 노벨상 위원회에서 반납 규정이 없네? 그냥 준 거에서 끝났어. 어떡하니? 이제 그러고 끝났어 그냥. 뺏지는 못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지금 탄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족을 일부러 탄압하라고 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저 무장단체가 있어. 로힝야족도. 이 소수민족들도 다 무장단체가 애지간하면 있어요. 얘네가 쿠데타 각을 자꾸 보거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아웅산 수치가 정권을 잡아도 뒤에는 군부가 있단 말이에요. 군부들 입장에선 얘네 설치면은 자기들도 피곤해지는 게 있는 거야. 군부들이 쟤네들을 미리 조지고 싶어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웅산 수치가 미얀마로 부르면 안 된다. 버마로 불러야 된다. 이런 드립을 많이 쳐. 아까 군부가 버마를 미얀마로 이름으로 바꿨으니까 이걸 이제 버마로 계속 불러야 된다고 아웅산 수치가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달리 말하면 버마족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아웅산 수치 입장에서는 그냥 독재 군부의 상징이고 지지고 간에 그냥 버마족 입맛에 좋은 것만 계속 하면 돼 그냥 이 양반은. 아웅산 수치 여사 입장에서는 미얀마보다는 다른 소수민족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버마라는 이름이 더 좋은 거죠. 근데요 2020년 11월에 미얀마 국회의원 총선거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 476석 중에 아웅산 수치 여사 정당이 396석을 차지합니다.
군부가 그 신헌법으로 했던 게 사실상 폐기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상 총선에서 이제 그 아웅산 수치가 계속 이기면 더 이상 미얀마에서의 군부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2021년 2월 이 아저씨 아세요?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인데 민아웅 흘라잉 최근에 어디서 좀 나직지 않으세요? 요 중국 왕이 부장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악수하던데 이 양반들. 민아웅 흘라잉이 또 군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금 아웅산 수치는 또 연금 상태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미얀마가 왜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왜 아직도 개판이고, 왜 아직도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남발하고, 왜 아직도 내전이 있고, 로힝야족 문제는 또 무엇이며, 요게 오늘 다 이해가 되시게끔 하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얀마가 친중 국가가 되면 좋죠. 여러모로 좋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친미 국가들이 이렇게 지금 중국을 상대로 진치고 있는데 미얀마라는 개구멍이라도 생기면 좋은 거죠. 지금 중국에서 인도양 벵골만으로 가장 짧은 루트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미얀마랑 이제 친해지려고 난리를 치는 것도 있다는 거.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뭡니까? 또영국이 있었고, 그리고 버마족과 소수민족들이 개판이었다. 근데 또영국과 소수민족이 같이 짱먹기 시작했다. 미얀마에서 버마족이 팽당하기 시작했다. 독립 이후에는 또 버마족이 짱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군부가 시작되었다. 요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웅산 수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단편적으로 그 사람이 군부로부터 미얀마 사람들을 지켜냈다, 버마 사람들을 지켜냈다고 하세요.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사람들의 영웅이 아니라 버마족의 영웅입니다. 앞으로 아웅산 수치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미얀마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죠? 아무쪼록 빨리 평안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